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들이 좀 중요합니다. 배터리, 일단 포스코그룹주 실적이 오늘 순차적으로 다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실적 나와 있고요. 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줄었고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예상보다 잘 나왔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 가까운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매출액이 작년보다 7.8% 감소했고 이익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포스코홀딩스도 장 초반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했던 정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매출은 괜찮은데 이익이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아침에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개장 전에 이제 공식의 반복 측면에서 전거래일의 흐름들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하드캐리했던 전거래일. 개인의 순매수가 모이면서 공매도 일부 상환도 있었고 공매도 상환이 되니 그러니까 순매수 기조가 유입이 되니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나죠. 시총 비중이 늘어나면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주문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ETF 주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기관과 금융투자 매수 주문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또 MSCI 편입의 허들을 넘기 때문에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붙는 구조. 이게 계속 이제 배터리의 측면으로 보면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는 거의 이번에 MSCI 지수 편입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종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이미 반영이 됐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주가 방향타일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2년 만에 현대차 시가총액을 전거래일에 이미 제쳤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제는 2차 전지 대장주를 포스코홀딩스를 봐야 할 것인가. 사실 오늘 주가 보면 그동안 주도주만 또 가는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이긴 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뭐 12년 만에 추월했다는 거는 11년 이상 빠졌었거든요. 그쵸. 포스코 옛날 구 포스코죠. 구 포스코가 홀딩스로 전환하기 전에 주가를 보면 거의 뭐 10년 이상 내리 빠졌습니다. 그게 일종의 경기 사이클의 하강 국면이기도 했고 중국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철강 산업이 부각되기도 했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포스코를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안 좋았던 회사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소재 산업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IR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밸류 체인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전에 뭐 리튬 관련 종목들 지금 물론 여전히 좋은 종목들 많죠. 주가는. 근데 이제 뭐 관련주 물어보시면 포스코홀딩스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근데 결국에는 이쪽이 완벽하게 구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급하게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뭐 여러 ETF 얘기도 하셨는데 예전에 보면 삼성 펀드 이런 거 있었습니다. 삼성 그룹주 펀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삼성 그룹주 펀드요? 네,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삼성 기업들 묶어놓은 펀드예요? 그렇죠. 와, 그럼 이제 포스코도 그런 거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분위기상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네요. 충분히 뭐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지금 오늘 실적 발표 보면 포스코 퓨처, 그러니까 포스코 사실은 DX 빼고는 다 대부분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영업이익은 다 감소했습니다. 감소죠. 왜냐면 제조 쪽이니까.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건데 그래도 주가는 잠깐 주춤하더니 다시 가죠.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겠다라는 시장의 그냥 사인이고.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세는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시장인데 굳이 조정 많이 받은 종목들을 사면 의미가 별로 없죠. 모멘텀이 별로 없으니까 더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막 10% 이상씩 뭐 연일 급등을 하면 사실은 밈주식처럼 움직이는 거라 없으면 자기가 소외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단기 과열 국면에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또 가야 될 자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 뭐 여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들고 가셔도 되고 일부 비중을 좀 조절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랑 반도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금 끌고 가는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엔 그쪽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는 중심축이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사실은 수개월째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은 과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자리가 됐다. 그러나 주도주의 주의에서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면 1차로 사야 할 종목이 뭐라고 보세요? 이제는 에코프로를 조정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이거 팔기도 애매합니다. 사실 옆으로 계속 이렇게 흐르면 예전에도 한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80만 원대에서 좀 흔들긴 했지만 옆으로 쭉 가다가 다시 한번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뭐 뭘 사야 되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조정이 급하게 나오면 뭐 저는 뭐 퓨처엠이나 홀딩스나 뭐 원하시는 거 사시면 되죠. 근데 이 가격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그 없으신 분들은 관건인데 저는 조정은 나오게 되면 만약에 가격 조정이 세게 뭐 한 30% 가까이 나온다. 뭐 30%까지 나오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겠죠. 한 15 정도만 나와도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매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때 따라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여전히 주도주들은 뭐가 주도주냐면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와도 다시 또 올라가죠. 탄력이 굉장히 강하죠. 탄력이 좋고 힘도 좋고 거래량이 줄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뭐 다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또 오히려 이제 뭐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들 동박도 이제 보면 드디어 미국에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박. 근데 이건 또 언제 갈 것이냐. 이게 또 누가 모멘텀을 만들어주면 그때 올라가죠.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저희 회사에서 하나 나오고 정원석 애널이 쓰고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제시했던데 뭐 그냥 18만 원이 굉장히 멀어 보이던 가격인데 그냥 지금 17만 원 근처까지 가 있죠. 그만큼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다. 바닥에서 지금 돌리면 누군가가 돌려주기 시작하면 따라 붙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나노신소재는 어떤 걸 담당하는 기업인가요? 뭐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CNT 도전제 만드는 회사니까 되게 뭐 심플하죠. 내용은. 거기도 소재, CNT 그쵸. 도전제.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었는데 소외라고 해도 급락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횡보가 좀 이어지다가 한 번 시세가 붙으니 단숨에 거의 급등세가 한 번에 나오는 그런 모양새.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서름을 그냥 하루 만에 씻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물론 이제 포스코 그룹이랑 에코프로 그룹이 대장주라고 하셨고 놓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소외를 받았지만 이제 길목 매수를 할 때쯤 됐다라고 보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아니 뭐 저는 SKC도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동박 쪽도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첨보라는 이런 회사들도 보면 이 가격 하락 때문에 좀 빠졌지만 결국에는 그쪽들도 수요가 늘어나면 큐가 증가하면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보면 양극재가 보면 실적은 안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일시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계속 수요는 급증할 거고 뭐 배터리는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쪽은 뭐 여전히 돌아가면서 올릴 텐데 지금은 일단 양극재가 가장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이 먼저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요즘에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장비주들은 이미 뭐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뭐 수두룩하죠. 오늘 무더기 급등이 또 장비에서 나오더라고요. PNT 같은 종목들도 보면 그렇게 무겁다가 가벼워졌습니다, 되게. 그리고 뭐 하나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장비주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또 한 번씩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 안에서 계속 도는데 메인은 항상 그 원래 포스코랑 에코가 잡고 있겠죠. 포스코 에코 메인으로 잡고 나머지 좀
이 비중을 좀 적게 실른다면 그쵸. SKC 등의 소외주도 볼만하다. 뭐 이렇게 예. 보시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과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때는 따라 붙으셔도 된다는 거죠. 굳이 미리 사놓고 뭐 기다리실 네. 필요는 없고 고생하실 필요는 없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이거를 이제 그게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거래가 붙을 때 요즘에는 따라 붙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거래 붙으면서 탄력적으로 갑자기 가볍게 움직이는 게 뭔가요? 어떤 장 초반에는 나노신소재가 그랬죠. 그게 나노신소재. 그럴 때는 관심 종목이 있으셨으면은 예. 바로 대응이 바로. 가능하시지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금도 항상 조금 갖고 계셔야 되겠죠. 늘 현금. 그래서 일을 못 놓는다니까요. 월급이 들어와야 또 현금이 여력이 있으니까 또 사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이제 배터리 안에서는 비중을 구성만 잘 하신다면 메인과 나머지 길목 매수 가능한 종목들 관심 종목에 쭉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두루두루 가시면서 투자 의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배터리였고요. 배터리하고 또 한 축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사실 오늘 반도체가 떨어지면서 급락하면서 출발이 됐는데 고개를 드는 쪽이 좀 많이 나오고 상승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쪽이 AI 관련 반도체입니다. 보겠습니다.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AI 특수만으로 반도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다 보면 전체가 안 좋다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AI 반도체는 괜찮은데 AI 반도체 덕분에 기존의 전통 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살아날 걸 기대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었고요. 근데 오펜하이머에서는 AI 관련주 여전히 선호한다. 반도체 업종 전체가 하반기 시장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꼽은 종목은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이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실적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최악은 슬슬 지나갔다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놀립니다. SK 하이닉스 영업 이익 전망인데 3분기 2조대, 4분기 1조대 적자 전망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적자요 계속. 그런데 이 한파가 끝이 보인다는 게 반도체 우리나라 메모리 쪽의 논리이고요. AI 반도체라고 하면 후공정 쪽은 원래 이제 급등을 하고 신고가 영역이니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보고서들이 나오고 월스트리트에서도 뭐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메모리 특히 이제 PC나 이런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산업들 모바일이라든지 PC. 이런 것들이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더 이상 디램이 그러면 확 좋아지기는 어렵겠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디램이나 랜드는 좀 확 좋아지기 어렵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 게 그건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감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뭐 이런 거죠. 지금 공급을 줄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공급을 줄인 게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가격의 반등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으로 뭐 3분기, 4분기, 뭐 3분기 말, 4분기 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가격이 돌아서면 이제 감산 이후에 가격이 돌아서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아마 주가는 그거 기대로 지금 먼저 땡기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뭐 AI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이건 새로운 거죠. 이제 새로운 예전에 요만한 아주 작았던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지금 실제로 AI 관련된 걸 적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AI 소프트웨어 포함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런 거죠. 결국에는 뭐 PDF 파일 만드는 그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회사도 보면 어도비죠, 어도비. 어도비. 어도비도 보면 이번에 AI 적용해서 그걸로 구독을 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비싸게 측정했더라고요. AI. 근데 이제 그걸 써보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쓰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돈이 되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계속 적용을 시킬 거고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엄청난 그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인프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할 거고 앞으로도 급증할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네이버에서 클로버X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오죠. 다음 달에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출시되고 나면 또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또 거기다 막 갖다 붙이면서 성장할 기업들이 또 나올 겁니다. 네이버가 미리 투자해 놓은 기업들도 몇 개 있고, 그렇죠. 예, 뭐 협업을 한다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거대 GPT 이제 생성형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3조 달러 이상을 이 있어야 3조 원 정도가 있어야 우리나라도 3조 원 정도가 있어야 그걸 투자를 할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 3조 원 투자할 수 있는 나라 회사가 별로 없죠. 뭐 삼성전자 시총 한 상위 한 3개 종목 외에는 아마 3조를 한 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대 모델들을 갖다가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예.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지금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뭐 요즘에 뭐 일곱 개 종목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매그니피션트 예, 그 세븐, 뭐 옛날에 M7. 옛날에 서부 영화 그 나오는 주인공들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 나왔던 영화인데 네. 하여간 그걸 보면 결국엔 그 회사들이 거기에 지금 투자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보면 AI가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과하지 않다라고 하죠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그쵸.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초창기에 예전에 에코프로가 처음 막 이제 2차 전지용 양극재를 만들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아 이거 비싸다 뭐 이랬었습니다. 근데 7만 원대. 예, 7만 원이 아니라 뭐 거의 3만 원, 4만 원 됐었죠. 그때도 예전에. 나왔고. 예. 2년 전이죠. 6,800원부터 왔으니까 제가 6,800원이 예. 언제적일까요? 2015년 뭐 그렇게 됐던 것 15년. 같은데 예. 그때는 이제 공구에 들어가는 전동 공구에 들어간 보쉬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예. 그게 이만큼 커진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때 이미 2차 전지 양극재를 납품하기도 전부터 이미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 반도체는 이제 스타트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방향성을. 예. 근데 중간에 뭐 많은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이쪽으로 성장한다는 건 누구나 지금 부인을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규제가 나와도 지금 그 산업 내에서 지금 자구책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세게 규제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이쪽은 시작이니까 시작과 바닥이 안 좋은 거가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오늘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만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당분간은 반도체 기존 장비주들 뭐 소재주들보다 당분간은 그냥 AI랑 직접 관련된 애들만 해야 되겠다.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오고야 마는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흔들림과 부침의 과정을 겪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산업 AI. 그래서 반도체도 AI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 선별적인 강세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예. 전통 반도체에 대해서도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반도체들은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결국엔 AI 산업이 커지면 디램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과 예. 바늘과의 관계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늘어나는데 이제 지금 단순히 PC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안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직도 디램이나 이쪽 메모리 쪽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이 AI 칩이 없어서 못 팔고 있고 예. 지금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관련된 설비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럼 투자 단계에 들어가는 모든 회사들은 지금 현재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뭐 많이 올라와 보이지만 예. 사실은 또 지나고 나면 이게 쌌었네라고 또 얘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픽은요? 여전히 뭐 한미 반도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이제는 좀 다시 보셔야 된다. 재평가 받을 수 있다. 한미 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두 종목 전략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